잘 되고요. 오늘은 이제 그 해독과 다이어트에서 비만을 어떻게 고객을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비만증의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비정상 지질대사에 B자를 지워주세요. B자를. 여기서 못 지우잖아요. 여러분 이거 노트북이나 아니 어디 다른 데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왜냐면 저기 비만증이 80 몇 페이지 있던가? 아건강 상담사 아니 이거 이 책이죠. 양자 사용사 91페이지 거기에 B자를 좀 지워주세요. 네, B 이게 번역하면서 오류가 생겼어요. 봐보세요. 정상 지질 대사가 안 됐을 때 잠깐만요. 여기 오박사님 잘 적어주세요. 정상 지질 대사가 안 됐을 때 왜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번역을 하실 때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옛날에 저표를 막 만들었고 그냥 그 구간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91페이지입니다. 구간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어요. 안 가져왔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객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 그러냐? 갑자기 이게 왼쪽으로 표시된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왼쪽으로 표시된 사람이 있는데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 지질 대상 안 닿았을 때 왼쪽으로 가고 중성 지방 이상 계수는 이상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상 계수가 늘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보니까 보면서 지금 노란불. 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여기 중성지방 이상계수에다가 체크해야 될 게 맨 아래 거. 네.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그 다음에 야식,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진 음식 중에 소주에 삼겹살, 치킨에 맥주, 그 다음에 뭐 막걸리에 족발 이렇게 이런 세트 메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못 고치더라고요. 이게 먹으면 세로토닌, 도파민이 과다 분출돼가지고 딱 그 집만 지나가면 이게 팍 분비돼서 먹어야 된대요. 비 오는 날은요, 동동죽, 막걸리, 뭐예요? 이거 막국수, 지짐, 파지짐 이런 게 계속 땡긴대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세뇌돼가지고 비 오는 날 있잖아요. 세로토닌 안 나오니까 밀가루 음식 얼마나 많이 땡겨요. 그걸 먹어야 사람이 회복이 되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중성지방 이상계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과식, 폭식, 야식 셋 중에 하나가 속해요. 폭식한 사람도 많고 늘 과식한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야식 11시 되면 이 위장에서 그렐린 호르몬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배가 그렇게 고파요. 잠을 안 자요. 형규가 웃는 걸 보니까 그 시간이 야식 타임이고 그래서 그거를 못 넘기시면 이제 장 점막이 점점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대부분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됩니다. 그 뭐냐면 장 점막에도 글리코 영양소라고 해서 글라이코칼릭스라고 해서 저거를 글라이코칼릭스라고 전문적으로 부르는데 그 융털 같이 생긴 게 8가지 탄수화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야식을 좋아하고 떡, 빵, 면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소주에 삼겹살 이렇게 세트 메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 점막이 다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인지 능력 이런 게 떨어지니까 그걸로 통해서 뭐예요?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흡수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대부분 장 점막이 대머리 된다는 말이고 뭐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도 흡수 능력이 장 점막에서 흡수가 안 돼. 근데 그 단점은 그럴지라도 PM 제품을 먹으면 흡수가 돼요. 무슨 공법 때문에? NTC 안에 마이크로 솔브 공법, 그 다음에 PTC 공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NTC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흡수율을 높여주는, 나노화 시켜서 마이셀을 적용한 공법이 뭐냐면 마이크로 솔브 공법이에요. 이해됐어요? 나노화 시켜서 마이셀을 적용한 공법이 뭐라고요? 마이크로 솔브 공법. 이제 제 말이 조금씩 들릴 거예요. 옛날에는 제 새끼 뭔 소리야 이러다가 아니 이 표현을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지 말대로 막 나노가 어쩌고 마이셀이 어쩌고 하니까 미쳐버리겠대요 앉아서.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자동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저 새끼 지만 아는 모른다면서. 자, 결론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나노화 시킨다는 말은 1m를 10억분의 1로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흡수율 그 자체도 70% 흡수가 돼요. 근데 거기다가 지용성 영양소를 뭐예요? 마이셀, 담즙산이 하는 것처럼 지용성을 수용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율이 거의 100%가 된다는 거죠.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게 간에서 간 정맥을 타고, 자 이걸 한번 봐보세요. 고객이 뭘 잘 이해를 못하냐면, 자 모든 영양소는 다 간으로 온단 말이에요. 간에서 간 정맥을 통해서 가면 심장에서 온 몸으로 가는 구조예요. 그럼 온 몸으로 갈 때 간, 위, 비장, 췌장, 소장 뭐 각각의 세포로 들어가려면 동맥에서 뭘로 들어가야 돼요? 모세 혈관. 이 들어가는 문을 세 동맥이라고 그러고 나오는 문을 세 정맥, 그리고 동맥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장기에는 수많은 모세 혈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 각 셀 방이 있잖아요. 세포한테 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려주는 공법이 뭐예요? PTC 공법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요. 아유르베다의 약초에 어떤 그런 게 들어있어서 인슐린처럼 세포망을 열어주는 피가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카탈리스트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PTC는 페이스 트랜스포트 카탈리스트. 그러니까 접촉에서 매개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촉매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PM 제품이 솔직히 90%는 제품이 일하고 10%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발달려가지고 지가 일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상으로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비만증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밑에 시상하부, 세포, 핵, 이상계수 있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시상하부에서 컨트롤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거는 귀신도 몰라. 네, 그렇죠. 자, 시상하부에는 뭐가 있냐면 많이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포만 중추가 있어요. 아니, 요거를 지난번에도 나눠드렸는데 계속 나눠드리는 이유는 새로 적으시라고. 계속 여기다가 새로 적어가지고 정리를 계속 새롭게 하시면 훨씬 더 그때 제가 아건강 상담사 파일 안 드렸죠? 파일. 책 파일요? 네. 원본 파일. 그 종합 파일, 그 일반 입안할 때는 원본 파일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원본에서 파일을 열어가지고 설명하는 기법 그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이 노트북만 딱 펼쳐놓고 상담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종이로 가는 게 좋기는 한데 너무 그냥 뭐라 그러죠 이게 무겁기도 하고 이런 거 하나 딱 들고 가면 돼야 그러는데 이게 막 공부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설명할 때는 이 안에다 다 넣어서 설명하는 거를 좀 디지털 로먼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 시상하부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 위치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메타인지가 되면 고객이 거기에서 자율신경계하고 내분비계, 호르몬을 조율하는 센서가 여기 있다라고 설명하시면 되죠. 시상 밑에 보면 시상하부 그다음 그 위가 시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시상하부 시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맛이 간대 간대라고 그래요. 간대. 네. 거기가 맛이 가면 어때요?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으로 가고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개념은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시상하부에 세포 핵에 이상 계수가 생기면 자율신경 센서하고 호르몬 센서가 고장이 났다. 동의하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요. 이 점수가 높아져. 여러분 미세하게 이걸 보시면 6점대에 가까워지잖아요. 이거 지금 5.4잖아요.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상 범위에서 저 정도 높으면요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네. 뭔가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센서가 안 맞아서. 여러분 도파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중독 현상이 생기고요. 왜냐 그 보상심이 때문에. 왜냐면 이미 다 써버린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래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잠을 못 자잖아요. 우울하니까.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전부 보면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불균형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0.5 4, 이게 5로 진행되잖아요. 5에서 6 구간은 전부 다 약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도파민, 세로토닌, 가마 센서에 어디가 문제가 돼요? 369 기억나시죠? 369 철분,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C, 구리. 이 채널이에요. 전부 다 딱 그 하나만 뽑아보면 도파민, 세로토닌, 이 가바의 센서에 문제가 있는 거는 방금 6, 9, 12. 아니 3, 6, 9, 그 다음에 12는 왜 추가를 하냐면 이 신경 미엘린 때문에 3, 6, 9, 12에서 여러분 채널에 문제가 생기면 이 책에서 박사님 발견한 이유는 제가 추가를 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냐 그러면 이 책에 나왔다고 그러세요. 49페이지에 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노화된 신경 네. 그래서 요거를 꼭 한번 설명을 해주실 바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미엘린 하면 알잖아요. 신경 수치가 많은데 밖에 나가서 그러면 욕 먹어요. 니만 한다는 소리고.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이것도 지금 뭐냐면 이게 누적. 나중에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하나를 좀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나눠드리는 복사해 드리니까. 아니 자료를 딱 모아가지고 컨텐츠화 하려고. 아니 저렇게 섞여져 있으면 저 책 사람은 미치잖아요. 그냥 한 부분만 캡처해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세포 핵의 이상 계수를 정상 범위에서 실제 측정치로 연결해가지고 보는 기법을 보시면 그 사람의 센서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핵에 이산이 있을 때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 유일하게 딱 한 번 파란색 있는 사람 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천안에 올라갔어. 오이 아닌데 그 중성기관이잖아. 왜 그랬어? 아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뇌종양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세포 시상하부에 핵의 이상이 있으면 보세요. 뇌하 수치에다가 호르몬을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호르몬 빨리 좋아하고 커져. 뇌 요 놈이 커진다 이거예요. 요 주머니가
여기서 호르몬 분비하라고 자꾸 그거 하니까 얘가 열받아가지고 여기서 동양이 커지네. 그러니까 이 둘이 불균형이 일어나지. 야 너는 왜 명령을 안 해? 야 만들어 주라고 명령을 해야 내가 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답하네 하고 지가 열받으니까 여기가 막 염증들이 생겨가지고 조개를 커져. 뇌하수체 중에 생기는 원인.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저게 왜 생겼어요? 3, 6, 9, 12 철분, 그 다음에 아연, 마그네슘, 칼슘 이런, 그 다음에 그 페니랄라닌,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트립토판 이런 쉽게 설명하면 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 말이 이해가 되면 그 채널 구조가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만드는 구조가 이해가 되면 이 변환시키는 물질 대사에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요 채널 축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시상하부, 뇌하수체 뭐냐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 난소, 고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고장 나면 뭐가 고장 나냐 봐보세요. 뇌하수체 아니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그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시상하부, 주머니, 하수도 주머니, 뇌하수체, 갑상선, 부신. 그러니까 구조식이 다 고장났어요. 축이. 어떤 축이 고장났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갑상선 축인지 부신 축인지 성호르몬 축인지. 여성들 대부분 봐보세요. 갱년기장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정신적 우울증까지 가잖아요. 유방암 원인도 모르는 유방암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원인도 모르는 난소, 그 다음에 자궁구로 이런 게 너무 심각하다. 남자들 병원에 가면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이 없어.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 여자들 중에 새벽에 1시 반, 3시, 4시 반, 6시에 꼭 깨는 사람 주기적으로. 그 1시간 반이 그거잖아요. 그 뭐냐 렘수면 그 수면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채널이 깨져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바소프로신이 안 나오니까 힘든. 그러니까 호르몬 밸런스 깨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추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호르몬 밸런스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결국은 그 조절하는 센서가 전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시상, 하부,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뭐냐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바소프레신이에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와요. 아 그걸 여러분 아건강 상담사 책 있죠? 몇 페이지냐면 97페이지 보고 97페이지 보시면 뇌하수체 후엽 거꾸로 됐어요? 나중에 하나 찍어서 복사하세요. 거꾸로 돼 있네. 오마이갓이다. 항인형 호르몬, 바소프레신, 옥시토신 보이죠? 바소프레신. 거꾸로 돼 있고. 그거 하나 복사하세요. 거꾸로 돼 있는 분들은 저기서 복사해 붙여놓으세요. 그 뒤에서 복사할 수 있어요. 이거 뜯어가지고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뒤맨 뒤에서 앞에 뜯어갖고 거기다 붙여놔요. 보세요. 애매하네. 뜯어갖고 붙여놓으세요. 그림도 거꾸로 된 거 아니야? 뒤에. 아 그림도 정상이야? 그거 하나만.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분석하셔야 될 게 바소프레신까지 분석이 끝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자주 소변이 안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계속 새벽에. 그러면 그 바소프레신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봐보세요. 뇌하수체 전염, 후염, 압염, 비별이라고 해요. 거기 보니까 지금 뇌하수체 전염에서 나오는 호르몬하고 후염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요. 자, 거기 한번 봐보세요. 97페이지 보면 뇌하수체 후염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소프레신, 옥시토신 여기. 뇌하수체 후염 호르몬 있죠. 찾으셨어요? 저기에도 있어요. 97페이지 여기. 뇌하수체 후염 항문호르몬 옥시토신. 뇌하수체 후염 호르몬.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전염 호르몬인 보니까 갑상선, 부신, 성호르몬, 그 다음에 뭐예요? 전분비 호르몬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인 호르몬의 종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보세요. 자기 몸 만져보세요. 갑상선. 자, 부신 설명할 때 보세요. 이게 콩팥이라고 생각하고 위에 이렇게 삼각형 보세요. 이게 부신. 네. 자, 그 다음에 성호르몬은 남성은 고환, 여성은 난소.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성장 호르몬. 자, 성장 호르몬 너무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커지죠. 서장훈처럼 돼요. 적게 분비되면 소인체이 돼서. 그래서 이 뇌하수체 호르몬도 여러분이 성장기에 뇌하수체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장 호르몬. 근데 요게 분비되려면 야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여하는 3, 6, 9, 12, 그 다음에 철분,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아연, 그 다음에 구리, 비타민 C 요 9가지 채널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네, 3, 6, 9, 12 철분 원래 삼구철이잖아요. 삼구철 아저씨 비타민 B6 아저씨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세로토닌이 뭐죠? 멜라토닌으로 바뀌려면 마그네슘. 근데 마그네슘은 삼총사가 맞아야 돼요. 마그네슘하고 칼하고 아연. 예. 아저씨가 필요해요. 마칼 아저씨. 마칼 아저씨. 네. 마그네슘, 칼슘 아저씨. 아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에서 뭐가 돼야 되는지만 꼭 아시고.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 바뀔 때 마그네슘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페닐알라닌에서 티로신, 티로신에서 도파민, 도파민에서 노르아드레날린 공식이 있어요. 여기에 마지막에 비타민 C하고 구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식에 몇 가지만 추가하면 삼구철 아저씨 비타민 B6, 마그네슘에다가 마그네슘, 칼슘, 아연 외우고 비타민 C하고 구리만 외우는데 추가로 여기까지는 공식이 같아요. 첫 번째 바뀔 때 있죠. 도파민, 세로토닌 바뀔 때 삼구철, 그 다음에 비타민 B6, 그 다음에 마그네슘 여기까지는 저기가 같다. 아니 위에는 같고 밑에가 저기 뭐죠? 마그네슘, 칼슘, 아연. 그 아래에 이제 하나 더 만들어져. 도파민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한 단계 더 갈 때는 비타민 C, 구리. 그래서 1단계에서는 삼구철, 네. 2단계에서는 비타민 6. 그러니까 삼구철 비타민 6 가는 공식이 있고 삼구철 비타민 6, B6 가는 공식이 있고 이 두 가지만 채널을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칼슘, 아연이 같은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거 하나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파민에서 노르아드레날린 갈 때 비타민 C하고 구리. 그래서 그 책 몇 페이지죠? 거기 지금 아건강 상담사? 네? 아건강 상담사 59페이지를 구조화 시켜가지고 저것도 지금 한두 장 뽑아가지고
지금 제가 시간이 나면 6월 달에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드릴게요. 그래도 오 박사님 가지고 온 이거 네, 빨리. 파일 네. 요런 파일을 그 3P에서 사세요. 그러면 한대. 예. 네. 이렇게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잖아요. 지금 배우는 것도 요거 하나 뭐 브리핑 파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2개만 가지고 다니면서 고객한테 설명을 해줘요. 정리의 달인이시네요. 오 박사님도 네 머리 여기고 여기는 또 이렇게. 정말 정리 잘해. 진짜. 네. 아니 저는 머릿속에다 그냥 다 집어넣어 놓고 하는 스타일이라 저렇게 하면 저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그러면 옆에 있으면 되는데.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공식적으로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 보면서 A 신경계, B 신경계, C 신경계를 안건강 상담사들이 그 2페이지 보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공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빨리빨리 주셔야 됩니다. 일반, 2반 합반할 때 실력 차이가 있잖아요. 공부 안 해갖고 오잖아요. 버벅대고 이제 섞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력이 뽀록 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다 이렇게 같은 팀 하나도 안 하게 다 섞어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별로 이렇게 해야 공부를 해야 본다니까. 아명거려. 이반이 10명인가? 딱 좋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호르몬 체계가 갑상선, 부신, 성호르몬, 그 다음에 성장호르몬. 이렇게 해보세요. 갑상선, 부신,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그 다음에 이제 리아스의 후엽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바소프레신, 그 다음에 옥시토신. 자, 여러분 옥시토신 거기에 한번 봐보세요. 접분비 작용이라고 적어져 있죠. 거기다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접분비가 안 되면 여성들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수님 몇 명 나셨어요? 에이, 한 명. 근데 다둥이 엄마 어때요? 아주 접분비 안 되면? 그거 되게 신기해요. 거의 보일러 돌아가듯이 아기 울음소리가 딱 나면 팽 하고 돌아요. 되게 신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얘기를 해줘서 그 아기가 울면 저기 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몰랐는데 이 딱 소리가 나면 팽 하고 돌아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소리가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채널이 시상하부잖아요. 시상하부에서는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이게 뇌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만들어진 거예요. 신경. 네. 그래서 인체가 신비한 거예요. 근데 저게 안 만들어진 센서가 고장난 사람이 있다니까. 뭐가 부족해서? 비타민, 미네랄, 그러니까 아미노산 단백질 중에 트립토판하고 페니랄란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루타민, 가바가 안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웨이하고 프로쉐이프를 안 먹으면 미쳐간다니까요. 쉽게 설명하면. 전에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서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을 끌어다 쓰면 어떻게 돼요? 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단백질을 분해하면 암모니아 가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가스가 어디로 올라가요? 네.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두통이나 우지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건 아니라 우리 부족해서 몸에 있는 네, 걸 몸에 있는 걸 분해해서 분해해서 쓰니까. 고소가스가 많이 네. 그래서 적정량의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너무 가스가 또 많이 돼요. 네. 간에서 해독하는 능력을 오버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폭식하고 난 다음 날 머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암모니아 가스가 뇌로 가는 거예요. 간에서 해독을 요소로 해독을 다 못해 그날. 그러니까 고기 먹고 버디낀 날이 뭐냐면 그 다음 날.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면 간에서 암모니아를 다 해독을 해요. 저는 큰일 납니다. 저 어제 했지. 머리가 약간 아니 지배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내가 그 좋아하는 걸 먹고자 하면 내 몸을 만들어라는 거지 미리. 바오칸텐도 많이 먹고 리스토리트도 많이 먹고 독소가 들어오면 해독할 준비를 해놓고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고 먹으니까 전부 그냥 그 당 독소로 장막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참 피임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먹어도 해독이 잘 되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또 먹잖아. 맛있죠?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치사과학의 세포에게 이상기구가 점점 늘어갔을 때 문제가 또 뭐가 생기냐면 인슐린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세포에서 나온 호르몬 있죠. 자, 그거 정리를 좀 할게요. 인슐린하고 반대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 자, 인슐린은 무슨 세포? 베타 세포.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입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은 어디에서 분비돼요? 췌장의 남계란섬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돼요. 어느 때 분비돼요? 고혈당입니다. 고혈당 어느 때가 고혈당이에요? 떡방면 달달한 거 많이 먹으면돼요. 자기는 떡방면을 안 먹는데 근데 홍시를 6개씩 먹는데 우리 그 조계희 강사님 파트너가 6개씩 먹는데요. 어떤 분은 사인머스켓을 한 박스씩 먹어요. 결론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과일이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과당이 너무 달아요. 자, 그러면 알파세포, 췌장의 남계란섬의 알파세포에서는 어느 때 글루카곤이 분비돼요? 저혈당일 때. 어느 때가 저혈당이에요? 딱 아침에 밥 먹고 하더니 지금 11시쯤 되면 혈당이 쫙 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오후 4시에서 5시 되면 혈당이 떨어져요. 이게 자동적으로 내 몸의 기초대사에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면 뭐가 분비돼요? 인슐린. 떨어지면 글루카곤. 자,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 내 몸에 뭐가 필요하냐면 혈당이 필요해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3가지 스트레스가 필요하죠. 저항하든지, 호랑이나 미친 개가 나타났어. 저걸 두드럽게 하든지, 그 다음에 도망가든지, 그 다음에 뭐야? 그대로 있든지. 뭐라 그러지? 그대로 있는 거를 싸우거나 저항은 이거 3가지 타입이었는데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게 소극적인 것을 뭐라 그러죠? 소극적인 거. 그냥 견디는 거. 인간은 그냥 스트레스에 그냥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면 그냥 견디는 상태를 뭐라 그러죠?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는 아니고 뭐라 그러고 그냥 그 상태를 그냥 저항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받아들이는 상태. 자, 싸우는 거는 적극적인 거죠. 도망가는 것도 적극적인 거. 그냥 뭔가 수능해서 받아들이는 상태는 소극적. 이걸 보고 수능이라는 거죠. 미친 개가 오면 뭐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일 없죠. 그냥 그건 너무 극단적인 스트레스고, 고부간의 갈등은 뭐예요? 대부분 이것도 수능이에요.
적극적으로 가면 왜요 아버지 도장 찍어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그래서 혈당이 언제 오르냐면 적극적으로 갔을 때가 대부분 혈당이 많이 올라요. 근데 그때 밥 먹으면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오 사자가 오네, 시어머니가 나타났네. 혈당이 그때는 이제 뭔가 막 긴장 상태가 되니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산소 이용률이 높아지니까 포도당을 태울 일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혈당을 어디서 끌어와요? 간하고 근육에서 끌어온다. 무슨 형태로 저장이 돼 있어? 포도당이 글리코겐 요 형태로 저장돼 있다. 분위기가 쎄한 게 지금 다 잊어버린 느낌. 남는 포도당을 간하고 근육에 뭘로 저장한다고요? 글리코겐. 그럼 요거를 분해하면 뭐가 돼요? 포도당이 되죠. 이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뭐예요? 글루카곤.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있죠. 부신에서 자 부신 자 부신에서는 피질에서 만들어진 호르몬하고 수질에서 만들어진 호르몬 중에 혈당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코르티솔. 이거는 피질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 이거는 수질에서 나와요. 안쪽이 수질이고 바깥쪽이 피질. 자, 그러면 이런 호르몬들은 글리코겐이나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은 혈당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극한 상황이 되면 내 몸에 있는 포도당을 일단 다 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뭘 써요? 근육을 분해해요. 근육 안에 들어있는 무슨 단백질? 네. 근육에 있는 단백질 분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 분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살 빠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방을 분해하려면 근육량을 늘리는 길밖에 없어요. 단백질.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뭐냐면 지방을 분해시키는 쪽. 요거는 자꾸 써가지고 근육량을 늘리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못 쓰고 요거를 사용하게끔 해서 자꾸 대체로 하는 거. 그러면서 요거를 예방하는 방법이 저탄 오지고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을 줄이고. 그래서 별걸 다 하는 게 뭐냐면 뭐죠? 방탄커피 아세요? 먹어보시고 코코아 있잖아요. 코코아하고 뭐 버터 그다음에 커피를 가지고 먹으면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밥이 안 땡겨요. 네. 그걸 방탄커피라고 해요. 방탄커피로 살 빼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건강마마에서 지난번에 그 조명장님이 그 코코넛 오일 있죠, 팩으로 거기서 유행시킨 거 맞죠? 코코넛 오일 유명해요. 네. 그래서 일단 코코넛 오일을 뭐냐면 다이어트 할 때 너무 배고플 때 있잖아요. 이걸 그냥 먹어도 돼요. 스틱으로. 네, 먹으면 포만감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코코넛 오일. 이거를 포만감 쪽으로 막 뭘 먹지 말고 그걸 이겨내려면 차라리 코코넛 오일을 먹는 것이 좋은데. 그리고 굉장히 빨리 포만감이 와요. 자, 여러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지방 세포를 자극을 하면
거기서 렙틴 호르몬이 나오게. 요게 뇌에 무슨 하고 시상 하고에 딱 도달하면 그만 먹어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얘가 그만 먹어라고 명령을. 근데 렙틴이 가서 시상하고에서 띵동 띵동 눌렀는데 나 너 몰라라고 하는 거예요. 렙틴 전승. 아니 제일 열받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저예요. 그런데 나 너 몰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렙틴이 나라니까요. 좋은 아들은 몰라. 렙틴 전승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렙틴이 지방세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뇌로 가서 그만 먹으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붕괴되면 뭐가 생겨요? 렙틴 전승.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돼요? 그렐린이 더 많아지죠. 그렐린이 더 많아요. 그렐린이 증가하죠. 여러분 그렐린이 증가한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이거는 더 허기지게 하는 거잖아요. 허기지게 하는 거. 배고프게. 그러니까 배고픔을 증가시켜 버리니까 먹어도 포만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럴 때는 뭘로 가냐면 이제 폭식으로. 과식이 아니라 폭식으로. 어떤 분들 있죠. 딱 과자를 하나 먹었는데 주체가 안 돼. 끝까지. 그거 뭘로 가는 거야? 폭식으로. 과자로 배부른 사람도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과자를 막 먹어. 특히 이제 치킨에 맥주를 드시면 더 심각해져. 그건 절대가 안 돼. 그러니까 딱 11시가 되면 뭔가 땡기는. 근데 그때가 최고 맛있죠. 네. 방송에서 넘어갔네요. 네. 근데 미리 뭘 먹어줘요. 만약에 한다는 예방 차원에서 먹어줘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본 호르몬 체계만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이 뇌가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는 3, 6, 9, 12하고 철분,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칼슘, 아연, 비타민 C, V 요 순서만 외우면 굳이 막 그거를 물론 지금 방금 나온 언어가 요게 다 알고 있어야 돼. 페니랄라닌이 티로신이 엘도파, 도파민 이게 뭐냐면 순서를 다 알고 있어야 그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경직. 경직반. 저 하나 경직. 아, 그 경직반은 Fight, 뭐예요? flight, freeze. 경직반은 맞아요. 굳어진다 표현인데 소극적인 모드로 이렇게 딱 굳어지는 거죠. 아, 찾았다. 이 책이 나왔어요. 스트레스의 종말을 이 책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언어를 좀 다르게 썼어요. 알로스테시스 과부라고. 자, 꼭 설명해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를 보여주시고 저기 보시면 소기관하고 100개에서 3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 연구하는 학계 단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자 교정학회를 좀 지지를 하는데 500개에서 약 2,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하고 미소점 뭐 이런 거 소기관들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우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활성산. 자, 그러면 이거를 대항하는 항산화 요소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세포 핵에서. 여기에서 SOD가 만들어지고 간세포에서 카탈라니 글루타치온 페록시드가 만들어지는데 SOD는 항산화 효소고 요거를 없애는 총의 역할을 하는 거고 총알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아연, 구리, 망간. 자, 그 다음에
수소 2개, 산소 2개를 없애는 효소는 간에서 만들어져요. 카탈라제는 총이라고 보면 총알의 역할하는 철분.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페로시스하는 셀레늄.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끊임없이 빠져나오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효소에 대한 1차, 2차전은 미네랄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이 부족하면 세포에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어디를 공격해요? 미토콘드리아 막을 공격을 하고 세포 막을 공격을 하고 핵막을 공격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전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미네랄이 주 시스템이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거 미토콘드리아 막을 보호하는 거는 뭐냐면 토큐텐이에요. 자, 코엔자임 Q10 세 가지 특징 기억나세요? 태어날 때 가지고 때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 만큼 보충이죠. 40세가 되면 50%밖에 못 만들어. 60세가 되면 90%밖에 안 만들어. 아니 10%밖에 못 만들어. 그리고 80세가 되면 아예 안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을 설득할 때 요 모습을 보고 항산화 효소하고 요것을 이해를 시키니까 뭐가 빨라지냐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몰라.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석탄 공장에서 석탄 매연이 나오지 밖에서 매연이 나와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많이 하는. 그럼 가장 많이 하는 세포는 어디예요? 심장 근육세포예요. 그 다음에 뇌세포, 그 다음에 안구세포, 그 다음에 간, 신장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설득을 할 때 기본 개념만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기 이제 개념이 뭐예요? 산소하고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때 부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자,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이 곧 뭐다? 내 건강이다. 오박사님 거기에 안 깔려요? 아니 아이패드 깔려 있어요? 안 보시길래. 네네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양자 상담하다 보면 꼭 해야 되는 단어가 적어 7개. 자, 모든 사람은 무슨 단위로 되어 있다? 세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산화되고 당화되면서 어떻게 당화된가 하면 외부 독소, 내부 독소가 유입이 되면 우리 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저런 것들을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소 이용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화되고 그 다음에 떡방면 이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면 당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산화되고 당화되면서 뭐가 늘어나요? 염증 세포가 늘어나요. 정확한 표현. 그리고 궤양세포나 종양세포가 증가하고 나중에 암세포가 10억 개가 모여있으면 1cm 정도 되는데 이때를 암1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암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를 전달하라고 그랬죠. 10억 개 암세포가 모여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95%는 암세포고 나머지 5%가 암줄기세포. 그러니까 저 스템셀을 죽일 수가 없다. 암줄기세포, 암은 죽일 수 있는 항암제는 나왔는데 암줄기세포는 못 죽인다는 결론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하면 뭔 말이에요? 항암제 무용론. 항암제를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네가 말하면 걸리니까. 네. 마음이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의사는 자신이 암에 걸리면 어떤 치료를 할까? 네. 전문가인 의사도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병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271명 중에 270명이 자기가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보는 많은데 여러분이 암 환자들한테 해라 말아라 하지는 말고요.
다만 여러 가지 책을 읽어주시고 선택은 본인이야. 왜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지 말아라고 하면 의료법 걸린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은 본인이 하고 다만 내가 이런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나는 자연치유법을 택하겠다. 왜? 항암제로 살에다가 책이 뭐냐면 항암제 독성으로 죽는다고. 그럴 바에야 뭘 택하는 게 좋아요? 자연치유법을 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고객한테 어떤 포인트의 앞뒤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좀 잘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실 수 있겠죠? 자, 항산화 요소 설명하는 기법 다 했었고요.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비타민 A, C, E 기억해 주시고. 자, 해독의 정의. 지민 사장님, 여러분 이러고 하지 말고. 좀 피곤하죠. 그래도 예정이 몸속 해독이군요. 네. 해독이면은 몸속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때 나오는 산소 찌꺼기를 없애주는 거랑 그리고 외부에서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독소를 없애주는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몸에 쌓여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없애는 게 해독. 예. 자, 근데 결국은 제거하고 없애려면 뭘 알아야 돼요? 독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독소는 뭐예요? 외부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외독소,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전자파. 그다음 또 뭐가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 은신 네, 경비도. 샴푸, 린스, 화장품 이런 걸로 들어오는 계절활성제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음식 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 뭐 또는 발색제, 보존제 이런 것.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알게 들어와요, 모르게 들어와요? 알게 모르게 들어와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게 들어와요. 나는 진짜 그 일본 말인 줄 알았더니 한국말이더라고요. 일본말 아닌가? 아니 아리까리 한국말이네요. 못돼요 일본말이 그런 거니. 그래서 어떤 분이 애매모호하다 해서 나는 그게 독일말인 줄 알았어. 그것도 한국말이야. 그 알쏭달쏭이 표준어래요. 알게 모르게 뭐 알쏭달쏭 뭐냐면 아리까리하게는 뭐 이렇게 뭐라 그래? 네, 그런 뭐 사투리라는 식으로 해야겠어요. 자, 그러면 독소가 나 독소라고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뭐냐면 여권 딱 내밀고 출입국 하겠다 그러고 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입되는 통로가 어디예요? 눈, 코, 입, 피부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누른다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뭐가 피부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니? 샴푸, 린스, 화장품에 있는 피부 독소가 다 들어와요. 아니 나는 좀 정색을 하고 물어보길래 사람이 진짜 모르고 물어보는 건지 아니 진짜 그럴 때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독소가 피부를 통해서 들어와야 하니까 아니 진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설명. 나는 이 사람이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내가 더 당황스럽더라고. 어떻게 들어야 그랬더니 피부 점막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히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여성들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천연이 들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화되어 있는 거. 너무 파가지고 합성이 많으면 조금만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한테 유익하게. 샴푸 독성 많은 걸 막 이만큼씩 따고 머리에 받는 순간에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위험하니까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독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알게 모르게 들어와요. 알게 모르게. 자, 그 다음에 유입은 눈, 코, 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고. 자, 그러면 독소가 들어오면 가장 큰 해독 공장이 뭐예요? 간.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피부, 땀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소변, 대변으로도 나가.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장이 망가지면 무슨 특징이 있어요? 몸에 독소 배출이 안 되니까 몸에 싸드죠. 부종. 그래서 피가 탁해지면서 혈관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간하고 신장은 진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붓는 사람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려고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선생님 알았어? 잘 다스려야 돼. 아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좋은 세상에 왔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해독기관 설명을 할 때 방금처럼 여러분 저하고 지금 이야기하듯이 저거 설명했잖아요. 고기가 때문에 저것만 딱 펴놓고 자연스럽게 해독은 독소를 제거하고 빼내는 작업이다. 외부 독소, 내부 독소. 유입은 어떻게 돼요? 눈, 코, 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특징이 뭐예요? 알게 들어와요? 모르게 들어와요? 알게 모르게 들어온다. 제가 저기서 마지막 설명하는 게 뭐냐면 개구리 실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죽어요? 서서히 위로 죽는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사티에 나가요. 독소의 개념이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소의 특징을 저렇게 설명하시고 해독 기간에 가장 먼저 설명해야 될 게 간하고 신장. 간에서 해독이 안 되면 뭐가 과부하가 걸려요? 신장. 그러니까 이 독소를 못 배출하니까 안에 쌓아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몸에 쌓아두니까 붓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로 올라와요? 피부로. 그러니까 적절한 또 운동을 통해서 배출해 주면 또 운동도 안 해.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외부 중에 공기에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기관지, 폐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균 바이러스도 전부 이쪽에서 증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폐혈증으로 가장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폐가 나빠지면 또 뭐가 나빠져요? 대장. 그래서 폐하고 대장을 표리관계, 부부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간하고 신장을 설명하면서 부종, 그 다음에 해독을 못하니까 피가 탁해지면서 혈관 질환까지 설명을 하시고, 그럼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죽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 중에 폐에 걸리는 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 다음에 뭐예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 그래서 폐가 나빠진 사람 또 림프가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대장까지. 그래서 폐, 대장이 같이 나빠진다. 폐 대장 그 피부관계 설명할 때는 림프로 설명. 그렇죠. 림프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보세요. 폐하고 대장하고 일직선에 돼 있잖아요.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딱 연결이 돼 있잖아요. 폐 쪽. 네. 그래서 폐 나쁜 사람이 되게 대장도 나빠요. 독소가 림프를 타러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장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림프의 독소는 뭘로 빼내야 돼요? 땀, 운동. 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운동하지 않으면 가장 문제가 생기고요. 족욕이나 반신욕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자우리가 몸에 땀이 나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그래서 해독 기간에 과부하를 쭉 잘 설명을 하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간이 가장 빨리 망가지는 방법이 뭔가요? 술. 술. 그 다음에 치킨에 맥주, 소주에 삼겹살. 이렇게 궁합을 맞춰서 먹으면 더 빨리 죽어요. 네. 여러분 튀길수록 당 독소가 늘어나거든요. 마지막 최종 당화상물을 당 독소라 그래요. 그러면 튀긴 것들을 많이 먹는 순간에 장 점막들이 어때요? 다 소장, 내장 이런 점막이 어때요? 다 망가지고 손상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해독을 가지고 고객하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방법론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맨 아래 보세요. 읽어봅시다. A부에서 시작.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인체 내부에서 저절로 발생한 독소들을 장, 관, 신장, 혈액 등의 인체의 모든 장기와 기관으로부터 제거하여 세상의 건강 상태를 만들고 자원을 유지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 자, 저 중에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저게 제일 중요해요. 부정탄다니까요. 형규야, 이 세상에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뭐가 마이너스 생각 있잖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그게 틈으로 너의 사상을 지배하니까 절대
긍정 마인드 in Christ. I believe it in Christ. 그래서 여러분 해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 있죠. 미움. 또 뭐예요? 외부로부터 받는 상처. 또 뭐 있을까요? 내가 믿었는데 신뢰관계가 깨진 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꿈틀기 시작하면 절대 회복 불가능합니다. 제가 진짜 그 부도나고 나서 한 2년간은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요만한 단도를 여기다 넣어갖고 다닌다고. 나오기만 감옥에서 나오기만 해가지고 그냥 쑤셔온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림 그려놓고 그 사람 있잖아요. 눈구멍하고 그려놓고 말도 안 되는 구경. 사람이 있잖아요. 악에 바치니까요. 뭐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막 그 여러분이 진짜 전재산 다 날리고 거지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악이 바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저도 자아가 산산이 부서졌던 거예요. 다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제가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여러분 제일 친한 의사가 뒤통수 때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형수가 뒤통수 친다고요. 지가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맨날 게임하고 있어. 뒤통수 치는 거지. 그럼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야. 엄마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와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버려. 여기 알았냐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네가 엄마 아빠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안 들키게 게임하는 거야. 틈새를 주지 마. 엄마가 교감이 높아.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 아이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있다. 네. 저는 방송에서 저분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인사이트가 높았던 게 우리나라의 스텐트 시술 1인자거든요. 15,000건을 했죠. 근데 전자현미가 오면 이렇게 혈관이 확대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60대는 60%, 80대는 80%, 100세는 몇 프로 막혔을까요? 100% 막혔겠죠. 그래서 혈관 나이만큼 막혀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예방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 정말 그때 제가 일단은 방송 보다가 야 진짜 노화가 다른 게 아니구나. 자연스럽게 내 혈관이 막혀서 죽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 때문에 혈관 건강에 대한 필이 꽂히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 뭘 전달해야 될까요? 고박사님 뭘 전달해야 될까요? 혈관이 막히게 된 이유? 아니 그거보다 노화를 늦추려면 혈관 관리를 해야 된대.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나이는 80인데 혈관 나이가 35세라잖아요. 누구더라? 방송에 나오신 분. 그러니까 그렇게 혈관 건강 잘 관리하네. 민호기만.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포인트를 잘 설명할 때 쓰셨구나. 자, 혈관 건강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혈관벽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 건강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호모시스테인인데, 자 여기 보시면 호모시스테인이 왜 생겨요? 결국은 내가 먹는 음식 안에 메치오닌이 분해되면서 생긴다. 요거예요. 설명을 그냥 못 하시면 메치오닌이라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찌꺼기다라고 설명해요. 저게 혈관벽을 상처를 해요. 그러면 저거를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는데 뭐가 관여한다? 6, 9, 12 B6, B9, 12 저거를 요 그림하고 왔다 갔다 설명하시면서 이거를 꼭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심장 건강은 자, 대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거 뭐라 그래요? 대동맥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관상동맥. 그래서 정상적인 건 왼쪽, 비우성 씻는 쪽은 오른쪽. 뭐가 달라요? 두께.
좌심실의 두께가 두꺼워지죠. 왜 두꺼워질까요? 아니 여기에서 혈액이 뿜어져 나가잖아. 힘을 더 세게 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저 원인을 봤더니 뭐가? 세레닉 혈액. 이거는 뭐야? 동맥류. 무리 부족. 무슨 부족? 구리 부족. 네, 구리 부족에 대해서 죽은 의사는 저거를 계속 캡처를 한다. 지금 못하네요. 다음 달에 오버사이 혹시 사인 한번 줘요. 잊어버리니까. 이거 책 캡처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 나눠줄게요. 필요한 그 구절들. 필요한 구절이 그래서 상황별로 이거는 복부동맥류. 뇌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뇌동맥류. 동맥에 염증이 생기면 뇌동맥류. 복부동맥에 염증이 생기면 복부동맥류. 하지정맥에 염증이 생기면 하지정맥류. 그래서 U자를 쓴다고 하는 거죠. 구리부족이. 결국은 나중에 뇌경색, 뇌출혈로 죽고요. 이런 식으로 혈관이쪽 혈전이 막혀서 죽죠. 그다음에 심근경색. 자, 우리 몸에서 신경계 두 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문제를 5대5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6대4, 7대3, 8대2, 9대2 올라가면서 5장 6부 기능이 노화되고 돼야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결국은 문제가 뭐가 되고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뭐가 돼요? 비소장 대장에서 소화 흡수 배설이 돼야 돼요? 안 돼요. 가래에서 해독 기능이 떨어져요. 심장에서 독소 배출이 안 되니까 돼요?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혈액이 탁해지면서 혈관 질환이 오고 나중에 뇌경색, 심근경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한 장짜리를 가지고 자율신경의 중요성, 결국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저렇게 망가뜨린다. 소화흡수 배설이 안 되고 해독 기능, 요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가 점점 탁해지고 그 찌꺼기들이 혈관을 막아버리면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거를 이겨내려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밖에, 마음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얻을 수 있는 게 그번에 경청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리액션 해주면서 소통 공감 능력을 이끌어내는 그거를 잘하게 되면 결국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돈을 이만큼 쌓아두고 자기한테 투자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재밌는 게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부자들일수록 Y가 딱 형성이 되면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부자들한테 어떤 마케팅을 할 것인가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사람이 병이 걸리는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저 체험, 저 사람. 강의 듣다가 질문이 있어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강의 다니다 보면 가끔 있잖아요. 저렇게 적어놨는데도 못 찾아가지고 황당하죠. 여러분 황당하지 않은 건데. 비타민 D는 뭐하고 관련 있어요? 암, 7가지 암과 관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든 병은 정전기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싱 적절한 것이 여름철이 되면 계족산이나 뭐 가까운데 계족산 가보셨어요? 아니 한번 이렇게 가세요 가족들이. 안산에서 가깝고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 대전에 있는 계족산 여의? 아이? 여의 여의. 예, 계족산 계룡사이랑 근처에 그런가 봐요. 계족산 첫 번째